형들, 지금 이 순간 세계 경제는 세 개의 경보음이 동시에 울리고 있어. 하나, 이란 전쟁으로 유가 100달러 돌파. 둘,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리고 있어. 셋, 월가의 큰 손들이 투자자들한테 돈을 못 돌려주고 있어. 경제학자들은 이 상황을 복합위기라고 불러.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세 개의 위기가 동시에 터진 거야. 오늘 영상 끝까지 보면 이 복합위기가 왜 생겼는지, 요즘 뉴스에서 맨날 나오는 CPI랑 PCE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이 난세에 왜 삼성전자가 가장 강력한 투자 대안이 되는지까지 다 알게 될 거야. 차근히 따라와. 먼저 CPI부터 쉽게 풀어볼게. 소비자 물가지수. 이름이 뭔가 어렵고 딱딱하게 들리지? 근데 사실 진짜 간단한 개념이야. 우리가 매달 마트에서 사는 것들 있잖아. 쌀, 라면, 전기료, 교통비, 옷값 이런 것들. 이걸 다 묶어서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비싸졌냐를 숫자로 표현한 게 CPI야. 예를 들어 볼게. 작년 이맘때 장바구니 담는데 10만 원 들었는데 올해 똑같은 걸 사는데 10만 2,400원이 든다? 그게 CPI 2.4% 상승이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실제로 2026년 2월 미국 CPI가 전년 대비 2.4% 나왔어. 식품이랑 에너지 뺀 근원 CPI는 2.5%야. 3월 11일 미국 노동통계국이 공식 발표한 수치야. 숫자만 보면 안정됐네 싶지? 근데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숫자를 볼 것인지는 지혜의 문제다. 여기서 연준이 진짜로 보는 숫자는 CPI가 아니라 PCE를 확인해.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돼. 연준,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은 사실 CPI보다 PCE를 훨씬 더 중요하게 봐. PCE,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CPI랑 뭐가 다르냐고? 쉽게 비유하면 이래. CPI는 선생님이 미리 시험 범위를 정해놓고 이 문제만 출제할게 하는 거야. 반면 PCE는 학생들이 실제로 뭘 공부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거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CPI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걸 산다고 미리 정해놓은 장바구니를 기준으로 측정해. 근데 PCE는 사람들이 실제로 지갑을 어디에 여는지를 반영해. 예를 들어 소고기 가격이 갑자기 오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돼지고기로 바꾸잖아. PCE는 이 행동 변화를 바로바로 반영해. 그래서 연준은 PCE가 현실을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는 거야. 근데 PCE가 지금 얼마냐고? 3월 13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2026년 1월 기준 헤드라인 PCE는 2.8%, 근원 PCE는 3.1%야. 연준의 공식 물가 목표가 2.0%인데 근원이 3.1%니까 1.1%포인트나 초과한 거야. 특히 근원 PCE는 12월 3.0%에서 1월 3.1%로 오히려 올라갔어. 물가가 안 잡히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지. 워렌 버핏은 이런 상황을 두고 이렇게 말했어. 조수가 빠져나가야만 누가 수영복 없이 헤엄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지금 연준이 처한 상황이 딱 이 말이야. 코로나 때 풀어놓은 막대한 유동성, 그러니까 조수가 아직 다 빠져나가지 않았어. 물가라는 온도계가 아직 뜨거운데 금리를 내려버리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불붙어. 그래서 연준은 2026년 3월 현재 금리를 3.5%에서 3.75%로 동결한 상태야. 2025년에 세 차례 인하해서 4.5%에서 여기까지 내렸는데 더 이상은 못 내리고 있어. 3월 18일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확률 고작 2.7%야. 사실상 제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여기서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뇌관이 터졌어.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어. 이란이 보복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해버렸어. 세계 원유의 약 20%가 통과하는 이 해협이 막힌 거야. 이란 혁명관부대는 호르무즈 해협으로 한 리터의 원유도 지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했고 미국과 이스라엘 연관 선박은 적법한 표적이라고 경고했어. 결과 3월 12일 기준 브렌트유 100달러, WTI 95달러, 1년보다 27달러 이상 올랐어. 국제에너지기구가 32개 미회원국 만장일치로 비상비축유 발충을 결정했는데도 시장은 안 진정돼. 이걸 투자자 관점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 유가 폭등으로 에너지 비용 상승, 물가 죄가속으로 PCE 추가 상승 압력, 연준 금리 인하 더더욱 불가능. 고금리가 길게 간다. 돈 빌려서 성장하는 기업들한테는 악몽, 빚 없는 현금 부자 기업한테는 오히려 기회.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악몽이 시작돼. 바로 월가 유동성의 위기야. 2월 18일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어. 미국 대형 사모대출 운용사 블루올이 산하펀드 OBDC의 환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는 초강수를 뒀어.
3월 6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에 26조 달러 규모 사모대출 펀드에서 투자자들이 12억 달러 환매를 요청했는데 겨우 620억, 반밖에 못 돌려주는 사태가 벌어졌어. 블랙스톤의 대표 사모대출 펀드 비크레드에서도 1분기에만 35억 달러의 대규모 환매가 이뤄졌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려면 사모대출을 뭔지 알아야 돼. 사모대출이란 건 은행이 아닌 사모펀드나 자산운용사가 기업에 직접 돈을 빌려주는 시장이야. 고금리 시대에 이자 장사가 잘 되니까 2020년 중반에 2조 달러 규모로 폭발적으로 커졌어. 근데 문제는 어디에 빌려줬냐는 거야. 바로 AI에 의해 대체 위기에 놓인 소프트웨어, 즉 사스 기업들에게 대거 빌려줬어. 챗 GPT, 클로드 같은 AI 에이전트가 기존의 비싼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이 기업들의 수익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야. 예전에는 팀 협업하려면 슬랙 유료 구독, 화상회의는 줌 유료 구독 했는데 지금은 AI 에이전트가 더 싸게, 더 빠르게 해결해주고 있어. 포브스에 따르면 2026년 들어 소프트웨어 주식이 20% 이상 폭락해서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상 증발했어. 사스 기업이 돈을 못 버니까 대출한 상호펀드도 이자를 못 받으니까 투자자들이 돈 빼려 하는데 현금이 없어서 못 돌려주는 거야. 3월 13일 JP모건은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출한 사모펀드들의 담보자산 가치를 하향 조정하기 시작했어. 미국 최대 뱅크인 선제적으로 손절에 들어간 거야. 일찍이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었어. 돈을 남에게 빌려줄 때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이 무엇으로 돈을 버는지를 보라. 사모펀드들이 놓친 게 바로 이거야. AI 에이전트가 사스 기업의 수익 모델 자체를 흔들 거라는 걸 미리 봤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 소프트웨어 위기는 하드웨어의 필연적인 기회야. AI 에이전트를 돌리려면 반드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해. 오히려 AI가 퍼질수록 반도체 수요는 더 폭발하는 거야. 그리고 그 반도체를 만드는 곳이 바로 삼성전자야. 자, 이제 본격적인 본론이야. 지금까지 세 가지 경보, 유가 폭등, 연준 금리 인하 지연, 월가 유동성 위기. 이 복합 위기 속에서 삼성전자가 왜 난세의 영웅이 되는지 세 가지 논리로 설명할게. 첫 번째 방패, 고금리를 버티는 현금의 힘. 형들, 고금리 시대에 가장 고통받는 기업이 누구인지 알아? 바로 빚이 많은 기업이야. 금리가 높으면 이자 부담이 늘고 새로 돈 빌리기도 힘들어지고 결국 성장은커녕 생존을 걱정해야 해. 근데 삼성전자는 정반대야. 삼성전자는 어마어마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캐시리치 기업이야. 2025년 말 기준 삼성전자의 순현금은 100조, 전년 대비 7.8% 증가했고 2022년 이후 3년 만에 100조 원 복귀를 달성한 거야. 이자를 내는 게 아니라 이자를 받는 기업이라는 거지. 지금 월가 사모펀드들이 환매 요청에 현금이 없어 쩔쩔매는 이 상황에 삼성전자는 뭘 했냐? 3월 10일 16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어. 올 상반기 중 보유 자사주 8,700만 주를 소각한다는 계획이야. 3차 상법 개정안에 따른 자사주 소각 의무화 조치인데 골든이도 해당 영상은 채널에 공유했는데 이게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야.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주식 수가 줄어들고 남아있는 주주들의 주당 가치가 자동으로 올라가. 시장이 흔들릴 때 주가 하단을 막아주는 강력한 바닥 지지선 역할을 하는 거야. 실적 전망은 더 놀라워. 주요 증권사 컨센서스를 보면 삼성전자의 2026년 영업이익은 200조에서 229조 원, 매출은 357조 원 전망이야. 2025년 영업이익 43.6조 원 대비 약 360에서 425% 급증이야. 키움증권은 200조, 대신증권은 201조, 하나증권은 무려 229조를 전망하고 있어. 다른 기업들이 이자 갚느라 허덕일 때 삼성전자는 그 돈으로 R&D에 투자하고 경쟁사와의 격차를 더 벌리고 있어. 두 번째 방패, HBM4 AI 시대의 곡괭이. 채널에서 많이 언급했지만 이 비유만큼 잘 설명하는 게 없어. 1848년 미국 골드러시 시절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퍼지자 수십만 명이 몰려들었어. 이 중에서 진짜 돈을 번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 금을 캔 사람이 아니야. 청바지와 곡괭이, 삽을 판 사람들이야. 2026년의 AI 골드러시도 똑같아. 챗 GPT,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AI 서비스들이 돈을 벌든 못 벌든 이 AI를 돌리는 서버에는 반드시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이 필요해. AI가 퍼질수록 HBM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 삼성전자는 이 AI 골드러시에서 곡괭이를 독점 공급하는 포지션이야. 그 HBM의 최신 버전이 HBM4야. 삼성전자는 2026년 2월 12일 HBM4 양산 출하를 시작했어.
성능이 어느 정도냐면 D램과 4나노미터 파운드리 공정을 동시에 적용해서 데이터 처리 속도 11.7GBps를 달성했어. 이건 업계 표준보다 46% 빠르고 기존 HBM3E보다 22% 빠른 수치야. 단일 스택 기준 총 메모리 대역폭은 최대 3.3TB에 달해. 더 중요한 건 엔비디아의 최종 인증 단계를 통과해 구매 주문을 확보했다는 거야. 블룸버그와 연합뉴스가 이를 확인했어.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에 삼성 HBM4가 적용될 예정이야. 지난 HBM3E 시절 SK 하이닉스에 밀렸던 삼성전자가 이번엔 제대로 반격에 나선 거야. 경쟁사 마이크론은 HBM4 양산을 2026년 하반기에나 시작할 예정이라 초반 시장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사실상 독점하게 돼. 여기에 메모리 가격 폭등까지 겹쳤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D램 가격 정약이 전분기 대비 90% 급등, 거의 2배야. 낸드도 55% 올라.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돈을 못 벌 수가 없는 구조인 거지. 세 번째 방패, 텍사스 테일러 공장 지정학적 해자. 지금 세계는 2개의 지정학적 뇌관이 폭발한 상태야. 첫 번째, 미-이란 전쟁. 2월 28일 개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보쇄됐어.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는 보쇄 유지를 선언했고 선박 공격이 이라크 해역까지 확대되고 있어. 두 번째, 미중 갈등.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현재 진행형이고 미중 무역 협상은 끝날 듯 나 끝나는 임시 방편 합의를 반복하고 있어. 삼성전자는 이 두 가지 리스크를 동시에 위회할 수 있는 카드를 이미 가지고 있어. 바로 텍사스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이야. 370억 달러, 하나로 약 54조 원을 투입해 건설 중이고 올해 말 가동을 목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장비 반입이 한창이야. 3월부터 국내외 생산 거점에서 총 2만 톤 규모의 대형 장비가 차례적으로 이동 중이야. 미국 땅에서 미국 인력으로 미국 기업, 예를 들어 엔비디아, 테슬라, 퀄컴 등의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강력한 포지션인지 알아? 칩스 액트에서 47.45억 달러, 한화로 약 7조 원 보조금도 확정됐어.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폴리시에 맞는 현지화 전략이야.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도 미중 갈등이 심화돼도 미국 내 생산 공장에서 나오는 삼성 반도체는 공급이 끊기지 않아. 이걸 워렌 버핏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거야. 나는 해자가 있는 기업에만 투자한다. 경쟁자가 쉽게 넘어올 수 없는 깊은 해자. 테일러 공장은 단순한 제조시설이 아니야. 지정학적 리스크를 차단하는 물리적 해자야. 자, 이제 가장 실용적인 파트야. 분석이 아무리 좋아도 실제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면 의미가 없잖아. 중요한 전제 하나 먼저 말할게. 투자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데이터에 따른 대응의 영역이야. 언제 정확히 사야 해가 아니라 어떤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미리 계획하는 게 진짜 투자야. 시나리오 1, 이란 전쟁 조기 종결, 유가 안정화. 자, 상황 판단 기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통, 브렌트유 80달러 이하 회귀, 이란 휴전 합의 등의 시그널이 들리면 시장은 에너지 섹터 급락, 기술주 반등, 금리 인하 기대 부활할 거야. 만약에 나였더라면 먼저 에너지 해지 포지션 비중을 15%에서 5%로 축소하고 다음 삼성전자 비중을 40%에서 50%로 확대하는 거지. 이는 유가 하락 시 원가 부담 감소 플러스 HBM4 수요는 유지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고 추가로 반도체 소부장, 예를 들어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등 비중 유지 또는 소폭 확대할 것 같아. 또한 채권 비중 25%에서 20%로 축소하고 현금 비중 20% 유지하면서 분할 매수 지속할 것 같아. 핵심은 유가 안정 이퀄 인플레이션 완화 이퀄 성장주 재평가. 이때 삼성전자는 고금리 방어주에서 성장주로 전환돼. 가장 공격적으로 비중을 늘릴 타이밍이야. 시나리오 2, 현상 유지, PCE 3%대 지속된다면 시장은 호르무즈 부분 재개통, 브렌트유 85에서 95달러 횡보, PCE 2.8에서 3.2% 구간 유지, 연준 금리 동결할 거야. 그렇다면 시장 변동성은 확대, 섹터 로테이션 빈번, 실적 좋은 기업만 선별적 상승할 거야. 만약에 나였더라면 먼저 삼성전자 40% 비중 유지할 거야. 이는 현금력 플러스 HBM4 모멘텀으로 실적 방어 가능해. 또한 반도체 소부장 20% 유지하면서 채권 15% 유지할 것 같아. 그리고 PC 발표일 전후로 비중 점검할 것 같아. 이 시나리오에서는 인내가 핵심이야. 근원 PC가 3.1%에서
2%대로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려. 분기 실적이 좋은 기업만 선별적으로 오르는 장세니까 삼성전자처럼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을 홀드하는 게 답이야. 만약 4월 9일 발표될 2월 PCE에서 근원 PCE가 3.3% 이상 나온다면 시나리오 3으로 격상해. 이때는 채권 비중을 30%까지 늘리고 주식 비중을 10%포인트 줄여야 해. 시나리오 3, 유가 추가 급등, 호르무즈 장기 봉쇄. 상황 판단 기준은 호르무즈 해협 장기 봉쇄, 브렌트유 120달러 플러스 돌파, PCE 3.5% 이상 급등, 연준 금리 인상 가능성 대두. 이렇게 되면 시장은 전면적 위험 회피와 성장주 대폭 하락, 안전자산의 금, 달러 단기채가 급등. 2022년 하반기와 유사한 패턴이 될 거야. 이때는 삼성전자 비중 40%에서 30%로 축소하고 에너지 ETF 플러스 금 비중 15%에서 25%로 대폭 확대할 것 같아. 그리고 채권 비중을 25%에서 30%로 확대하는데 단기채 비중도 15% 편입할 것 같아. 그리고 현금 비중 15% 확보하며 가격 좋은 주식, 삼성전자 같은 것을 담을 준비를 할 것 같아. 여기서 반도체 소부장 비중 20%에서 10%로 축소해야 해. 소형주는 유동성 위기에 가장 취약하기 때문이야. 이 시나리오에서 삼성전자의 미국 현지 생산 가치가 극대화돼. 호르무즈가 막혀도 텍사스 공장은 돌아가거든. 하지만 시장 전체가 패닉일 때는 현금이 왕이야. 비징을 줄이되 완전히 팔지는 마. 폭풍이 지나간 뒤 가장 빨리 회복하는 게 삼성전자니까. 이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공격과 방어의 균형이야. 삼성전자로 상승을 취하되 채권과 에너지로 하방을 보호하는 거야. 시나리오가 바뀔 때마다 비중을 조절하는 게 핵심이야. 형들, 투자엔 항상 반대편 이야기도 있어. 여기서 솔직하게 리스크를 짚어주고 구체적인 대응법까지 알려줄게. 리스크 1. 파운드리 경쟁력 우려. TSMC와의 선단 공정 격차는 여전해. 테일러 공장은 2026년 말 가동 준비. 실제 양산은 2027년 초 예상이야. 수율, 즉 정상 생산 비율이 예상보다 낮으면 미국 고객서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현재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는 5년 연속 적자 상태야. 2026년 4분기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 불확실해. 형들만의 투자 계획이 필요해. 삼성전자 투자 논거의 핵심은 파운드리가 아니라 메모리야. 파운드리 실적 부진이 나와도 메모리 이익이 이를 압도할 거야. 그리고 테슬라, 퀄컴 등 대형 고객 확보 뉴스가 나오면 파운드리 리스크 경감. 이때 비중 확대해야 해. 반대로 수율 문제가 연속 보도되면 삼성전자 비중을 5에서 10%포인트 줄이고 대신 SK하이닉스 또는 TSMC에 분산해야 해.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 분기 실적 발표, 테일러 공장 관련 고객사 추준 뉴스, 삼성 vs TSMC 기술 공정 비교 리포트를 주시해야 해. 리스크 2. PCE 재가속, 그러니까 금리 인상 가능성 높아. 현재 근원 PCE 3.1%도 위험한데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추가 급등하면서 PCE가 3.5% 이상 치솟을 수 있어. 이 경우 연준이 금리를 오히려 올릴 수도 있어. 이건 전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어. CNBC에 따르면 2026년 CPI가 관세 영향까지 포함하면 연말 3.5%까지 오를 수 있다는 무디스 전망도 있어. 그렇다면 우리는 PCE 발표일을 캘린더에 반드시 표시해. 다음 발표는 4월 9일, 즉 2월 PCE야. 그리고 근원 PCE 3.3% 돌파 시 채권 TLT 비중 30%로 확대, 주식 비중 10%포인트 감소. 이는 골든이가 얘기한 시나리오 3 진입이야. 현금 플러스 단기채 합산 30% 이상 확보해야 해. 반대로 PCE가 2.8% 이하로 하락 시 금리 인하 기대 부활. 이때 성장주 반도체 비중 대폭 확대 기회야. 그래서 PCE 발표, CPI 발표, 유가 브렌트유, WTI, FOMC 회의 결과 연 8회를 주시해야 하는 거야. 리스크 3. 반도체 사이클의 오버슈팅. 지금 D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 90% 급등하고 있어. 하지만 반도체 사이클은 역사적으로 공급 과잉과 가격 폭락을 반복해왔어. 2026년 하반기 또는 2027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설비 투자가 완료되면 공급이 수요를 추월할 시점이 올 수 있어. 이때 메모리 가격이 급락하면 삼성전자 실적도 역전될 수 있어. 이런 상황은 D램 현물가를 월 1회 점검하고
가격이 전분기 대비 하락 전환하면 삼성전자 비중 10%포인트 축소 시작해야 해. 그리고 삼성전자 대비 HBM 비중이 높은 SK하이닉스와의 밸류에이션 괴리 감시, 둘 다 보유해 리스크 분산이 필요해. 반도체 투자자라면 사이클 정점 신호는 확실히 알아야 해. 1. 재고 일수 상승. 2. 설비 투자 피크. 3. 고객사 주문 취소 뉴스. 사이클 피크 징후가 2개 이상 나타나면 반도체 전체 비중을 30% 이하로 축소하고 채권 현금 확대해야 해. 리스크 4. 위기의 전이 효과. 마지막으로 AI가 SAS를 죽이고 있다는 논리를 말했는데 모든 SAS가 죽는 건 아니야. 로이터에 따르면 일부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오히려 AI를 자사 플랫폼에 통합하면서 반격하고 있어. 사모대출 위기가 시스템 위기로 번질 경우 신용경색이 반도체 설비 투자 자금 조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실 모대출 시장의 80%는 장기 폐쇄형 펀드로 환매 압력이 제한적이야. 시스템 위기 가능성은 낮음. 다만 블루오울, 블랙록, 블랙스톤 등 대형 운용사 뉴스를 주 1회 점검해야 해. 그리고 사모대출 위기가 은행 시스템으로 전이되는 신호, 예를 들어 은행 CDS 스프레드 급등, 대출 기준 강화 뉴스가 나타나면 전체 주식 비중 20%포인트 축소해야 해. 그래서 블루오울, 블랙록 펀드 환매율, JP모건 대출 기준 변경 뉴스,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 체크는 해야 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요약 정리하자면 이란 전쟁 호르무즈 봉쇄, 쭉 가서 유가 100달러 돌파, 쭉 가서 인플레이션 재가속, PCE 3.1%, 연준금리 3.5에서 3.75% 동결, 고금리 장기화, 부채 많은 성장주 타격, 현금 부자 기업 수혜, AI가 SAS 대체, 사모펀드 유동성 위기, JP모건 담보 하향, AI 에이전트 확산, HBM 수요 폭발, D램 가격 2배 급등, 삼성전자 HBM4 세계 최초 양산, 플러스 수년금 100조, 플러스 테일러 공장, 복합 위기의 최대 수혜주. 경제 사이클에는 항상 피해자와 수혜자가 있어. 2000년 닷컴 버블 뭉개 때 인터넷 기업들이 줄줄이 망할 때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를 팔던 기업들은 살아남았어. 2008년 금융위기 때 레버리지 높은 은행들이 무너질 때 현금이 넘치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싸진 자산을 싹쓸이했어. 2026년의 복합위기도 마찬가지야. 소프트웨어 거품이 빠지는 자리에 실물 하드웨어가 들어서고 있어. 그 전환점의 한가운데에 삼성전자가 있어. 오늘 영상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게. 폭풍우가 치는 바다에서 낡은 쪽배를 버리고 거대한 항공모함으로 갈아타야 할 시간이야. 낡은 쪽배는 빛에 쪼들리는 성장주, 근거 없는 밸류에이션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야. 항공모함은 현금이 넘치고 기술의 최전선에 있으며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우회할 수 있는 기업이야. 2026년 3월, 그 항공모함의 이름은 삼성전자야. 단,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절대 아니야.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어. 골든이는 형들이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오는 게 목표야.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나침반 역할을 했으면 해. 지금 같은 복합 위기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건 공포에 휩쓸리지 않는 냉정함이야. 데이터를 보고 논리를 따라가고 그리고 자신만의 판단을 내려.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도 꼭 눌러주고 댓글로 우리 소통도 하자. 이게 골든이가 채널 유지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돼. 다음 영상에서는 삼성전자 주가 기술적 분석이랑 반도체 산업 심층 분석으로 더 구체적으로 다뤄볼 거야. 댓글로 지금 이 복합 위기를 어떻게 보는지 의견 남겨줘. 골든이와 다음에 또 보자.